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 먼저 보고 기사 체크를 해볼 텐데 반갑습니다. 예, 전약 후 강의 패턴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보세요? 우선 첫째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봤다라는 인식들인 것 같아요. 최악이라면 지수적인 어떤 측면에서. 최악?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로? 이제 모든 공포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들은 이미 예. 지나갔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매도의 흐름을 쏟아낼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를 올릴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이제 더뎌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접어야 될 만한 상황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오히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월 효과에 대한 흐름은 또 시장에서 다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전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많이 빠질 때는 낙폭 과대주, 단기 낙폭 과대주 쪽으로서의 매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 이슈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참 오랜만에 올라오는 2차 전지주의 상승이 반갑기도 합니다. 네.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오늘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 어제 오후에 나왔던 투자 소식, 테슬라 향 배터리 관련해서 공장 증설 이슈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고 26년까지 4조 원 정도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 이슈 먼저 볼까요? 요거 현대기아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두 번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 관련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4680 배터리의 투자 관련 내용 소식이었죠. 지금 이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용량 자체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자체도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예, 충북 오창 공장입니다. 그죠.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결국 이제 나중에 미국 IRA 법안에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왜 이제 국내에 투자를 했을까? 근데 이제 국내 투자 내용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테슬라 공장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대응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주가가 왜 빠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부진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요인은 12월 달 이후에 전반적으로 나타났었던 수급적인 불안이 첫 번째 요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 함께 보호예수 관련된 뉴스 소식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호예수 관련된 뉴스 소식은 우리가 몇 달 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한 2, 3주 전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유동 물량 대비해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많긴 하지만은 업황만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반등 모멘텀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반영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시장 대비해서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바닥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겠지만은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등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추세적인 부분으로서의 배터리 업종군들에 대한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이제 실적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4분기 이 프리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주요 리포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3,500억대에서 4,000억이 좀 안 되는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실적 예. 추정은 기존의 증권사들이 했던 실적 추정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익된 실적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예. 요인이 하나는 원화 강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과급 반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품질 관련된 충당금을 꽤 쌓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러한 화재 맞아요. 소식도 요즘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이제 충당금을 쌓을 것이다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요소 자체는 모두 다 제가 보기엔 일회성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더 중요한 1분기 실적의 회복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예. 보호예수 이슈가 좀 해소된 이후에 주가의 반등이 본격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시장은 조금 더 먼저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단기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요. 그 이후에는 부진했던 4분기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1분기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 반등 가능성 그리고 4분기를 지나서 시선이 그 다음 내년 1분기로 옮길 때에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올 것이라는 그렇죠. 관점. 예,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도 이제 투자 가능한 구간인지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우리가 단기적이라고 해서 뭐 20% 30% 이렇게 노릴 수는 없는 기업이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불안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높게 목표가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 시장 자체가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한 2, 3일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률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정도의 단기 반등 시점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셨네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뭐 이것은 일종의 이 강력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추후에 봐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 재료 정도 시장에서 핑계거리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LG 엔솔을 비롯해서 배터리 소부장단 다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가능성을 말씀 주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은 전기차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는 동급의 사이즈로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게 만들어줬었던 게 정부의 예.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경기 그리고 예. 오랫동안 차를 못 샀다라는 억눌렸던 수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의 우려감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수요처럼 갈 수 있는 중국이 올해 워낙 친환경 쪽에 많은 정책적인 부분을 쏟아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고민을 좀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시장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올해 대비해서는 조금 낮추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있는 이후에 내년도에 그러면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조정 이후에는 분명히 타이밍을 잡아야 될 대표적인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밍 잡기는 조금 후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아마 다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면서 배터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동차 볼 텐데 요즘 이제 역주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예. 뭐 IRA 충격이라고 이제 기사에 써 있네요. 현대차, 기아 내년 경기 침체 뚫고 매출 성장 기대. 뭐 이렇게 제목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IRA의 충격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거겠습니까? 요즘 미국도 그렇고 완성차, 전기차 주가가 다 이제 최저가, 52주 그렇죠. 최저가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다음 보겠습니다.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해석 먼저 해볼게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몇몇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지표들 같은 경우는 후행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움직였던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발 뉴스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제 연말에 일부 라인에 대한 가동 축소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전방의 수요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만들어냈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중고차 가격의 하락일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달 CPI를 살펴보게 되면은 중고차 가격이 MOM 기준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 중고차를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 샀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는 첫째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 의사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인센티브의 상승입니다. 결국 딜러 인센티브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역시 11월 달 미국 기준 딜러 인센티브가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예. 딜러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차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아니라 결국은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굉장히 관련 지표들이 낮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 경기의 우려감이 확대됐을 때 이러한 지표들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표들의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좀 줄어들어야지 완성차 업체들에게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가격 인상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용차 업체 내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투자 전략 자체가 가격 인상과 함께 조금은 시장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이 부진이 언제까지일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반영이 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먼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은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수요 측에서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왜냐면은 경기의 저점 부분을 확인하고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며 소비의 회복이 진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내년도의 기대감은 좀 적지만은 내후년도에 관련 이슈들이 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내년도 금리 인하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하 전에 주가는 움직일 거니까 내년도에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이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 측의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완성차 OE 업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부품단에 대한 물류 이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생산 차질이 좀 컸었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생산 차질이 제거됐을 때 과연 글로벌 OE 업체들의 경쟁 심화 속에서 예.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해처럼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눈높이 자체를 너무 높게 가져가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까지 같은 의견이시죠? 오히려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은 부품사들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 대비해서는 부품사들이 그나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부품사들은 예전과 같은 눈높이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으로서 투자 의견을 가져가기는 어렵지만은 예. 저는 내년도 중반 정도 이후라고 한다면은 명신산업 같은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신산업. 예. 그죠. 지금 이제 눈높이 대비해서 조금 테슬라라든지 현기에 대한 주요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고 관련 OE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좀 어렵겠지만은 예. 결국은 물량 늘어날 거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텍사스 법인의 생산 온기 반영이라든지 물류 비용의 감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내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익단 측면에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이 선방할 것으로 그 가운데 기업으로 본다면 명신산업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 동장군 어서 오시게 뜨거워지는 의류주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겨울 하면은 늘 패딩 팔리고 그렇죠. 단가 높은 의류가 많이 팔리고 해서 의류주가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어떨까 싶어요. 리오프닝의 날개단 패션이라고 하고 홈쇼핑 히트 상품 탑10 휩쓰는 쪽이 이제 의류라고 하는데 호실적 전망은 F&F 감성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의류 사이클이라는 것은요, 1년 정도는 돕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부진하면은.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리오프닝 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됐던 것은 사실 4, 5월 달.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름 시즌부터 의류 쪽에 개선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봄, 여름이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겨울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2019년도 이때 워낙 롱패딩 열풍이 불어나면서 예. 사실은 그때 이제 패딩 구매하고 안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다시 쇼패딩 열풍이 불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명품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었던 상황인데 경기의 우려감과 함께 그거보다 단가가 좀 저렴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국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 패딩 쪽에서 빠르게 성장을 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쪽들 예. 기업으로 따지면은 뭐 디스커버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FNF라는 기업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스노우피크라는 스노피크? 라는 요 브랜드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두 개의 브랜드 대비해서 판매량은 좀 적겠죠. 하지만은 최근에 대리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검색 트렌드라고 하는 검색 쪽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에 굉장히 유명한 캠핑 관련된 브랜드입니다. 아, 캠핑. 요즘 캠핑이 좀 맞아요. 네, 대세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쪽에 하이엔드 캠핑 브랜드인데 이거를 이제 어패럴 부분만 라이센싱을 따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노우피크 어패럴로 아웃도어 혹은 패딩 쪽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것이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호실적 기대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쪽, 특히 이제 중화권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라이센싱 계약을 할 때 중국과 홍콩 이런 쪽에 대한 사업권까지 같이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아시아권까지 좀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올해보다 내년도의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장사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겨울이면 이게 겨울잠 자듯이 집에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담당 PD가 캠핑 이쪽 용품 유명한 브랜드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매수의 관점에서는 어떨지? 예, 제가 FNF를 들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중화권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잘 될까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뉴스 모멘텀이 잡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 기대감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90% 이상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기대감이 유효한데요. 항상 이제 예. 저희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의류주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때 시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성수기죠. 성수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 2분기에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추이가 나타날 때는 당연히 단기 투자 관점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후에는 계절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판단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캠핑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와 이제 취향이 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요즘의 트렌드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의류주 탑픽으로 기억해 주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